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가 작업을 할 때 작업 환경을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작업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해주는 작업 환경 설정 쪽 프레퍼런스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프레퍼런스의 그 기능들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기능에 대한 설명보다는 지금의 강좌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 4D를 처음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게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이 또한 작업 환경 설정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세팅과 다이내믹 쪽에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작업 환경 그 상태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프로젝트 세팅. 자, 프로젝트 세팅에 프로젝트 스케일이 있는데요. 시네마 4D에서 외부에서 만든 3D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마야나 맥스에서 만든 그러한 오브젝트를 말하죠. 자, 그러한 오브젝트를 불러왔을 때, 시네마 4D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그 크기의 단위, 센티미터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밀리미터로 할 것인지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크기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1이라는 크기 센티미터로 지금 단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1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그 오브젝트의 크기를 그대로 1대1 사이즈로 불러온다는 것이고요. 자, 가령 여기에 2라는 수치를 입력을 하게 되면 2배 커진 상태로 불려진다는 것이죠. 지금의 이 기능은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그 패스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만드는 그러한 툴에서 만든 그 패스를 불러올 때도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PSD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초당 사용이 되는 프레임 개수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에 대한 개념인데요. 미니멈 타임과 맥시멈 타임, 시작 프레임과 끝 프레임에 대한 설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프레임 개수죠. 시간을 설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프리뷰 할 때의 시간 개념 여기서 역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프로젝트 세팅에서는 주로 이제 불러오는 파일의 크기라든지 애니메이션 시간 정도를 설정을 해줄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이내믹은 아직 다이내믹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 적은 없지만 다이내믹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중력, 그래비티에 대한 설정 등을 여기서 미리 해놓고 다이내믹 작업을 할 때 여기서 설정이 된 그래비티를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다이내믹은 또 다이내믹 강좌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 환경에 대한 설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의 맨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 세팅. 참고로 여기 보면 프로젝트 세팅 프레퍼런스죠. 자, 참고로 위쪽에 프로젝트 세팅이라는 거 메뉴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프레퍼런스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럼 작업 환경을 설정해 줄 수 있는 프레퍼런스 설정 창이 열렸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작업 환경 설정에 대한 그 기능에 대해서만 살펴봅니다. 자, 위쪽이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작업 인터페이스에 대한 환경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랭귀지는 사용 언어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언어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할 때 결정이 되는데요. 현재는 잉글리시 모드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코리안, 한글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시네마 4D를 설치할 때 한글 버전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영문 버전으로 사용을 했을 때 영문 메뉴에 대한 이해를 그죠? 하기가 약간 좀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럴 때 한글화해서 작업을 한다면 해당 메뉴에 대해서 보다 쉽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시네마 4D를 영문 버전으로 설치했다면 지금의 이 코리안이라는 요 목록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할 때 코리안 요 모드로 설치를 해야지 사용할 수 있고요. 코리안 모드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영문 모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할 때 아예 코리안 모드로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코리안 모드로 바꿔 봅니다. 설정을 해보면 언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그죠? 지금의 이 어플리케이션 즉 시네마 4D를 닫았다가 다시 실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죠. 자, 확인을 해주고요. 시네마 4D를 닫아줍니다. 종료. 자,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죠. 참고로 지금 요 보이는 아래의 화면은 애플 컴퓨터에서 이렇게 낯익은 그런 장면인데요. 윈도우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독이라는 그죠? 독이라는 이런 툴을 설치를 해주면 되는데요. 독이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유틸리티 사용 설명서는 팁 강좌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의 이 환경을 원한다면 해당 강좌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도 설치해서 사용을 해 보십시오. 자, 여하튼 시네마 4D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보죠. 여러분 시네마 4D가 다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자, 메뉴의 구성을 보니까 이렇게 한글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메뉴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사람은 지금 이 한글이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영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한글 메뉴로 해놓은 다음에 작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마다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자, 역시 뭐 어떤 특정 메뉴에 대한 뭐 기능이 궁금하다, 기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해당 메뉴에서 해당 기능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 그죠? 그럼 도움말 표시 있죠? 자, 헬프. 자, 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한글 매뉴얼이 한글 헬프 문서가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나중에는 한글 문서의 헬프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시 환경 설정으로 가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언어를 잉글리시로 해주고요. 역시 창을 닫았다가 다시 켜줍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영문 모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한글 모드와 영문 모드를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자, 아래쪽에 스킴이라고 있는데요. 인터페이스의 밝기를 이렇게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밖에 사용되는 뭐 폰트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인터페이스에서는 이 정도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인풋 디바이스 시네마 4D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장치에 대한 설정인데요. 지금의 이 커서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커서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자,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인풋 디바이스에서는
그래픽 태블릿이죠. 그래픽 태블릿을 사용을 할 것인지 여부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3D 작업에서는 뭐 태블릿을 그다지 많이 사용을 하지 않겠지만 바디 페인트와 같은 그 브러쉬를 가지고 이제 텍스처링 작업을 할 때, 즉 그림을 그릴 때, 오브젝트 표면에 그림을 그릴 때 그러한 작업을 할 때는 마우스보다 태블릿을 사용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럴 때는 태블릿을 컴퓨터에 연결을 해주고요.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의 그래픽 태블릿을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계속해서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내비게이션은 이전 강좌에서 살펴본 적이 있고요. 궁금하다면 이전 강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픈GL. 자,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지금의 그래픽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설정인데요. 오픈GL이 지원이 되는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할 때만 가능하고요. 자, Show OpenGL을 클릭을 해보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OpenGL에 대한 그 속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뷰는 뭐 넘어가고요. 자, 파일. 자, 파일에서는 자, 최근에 사용이 됐던 문서죠. 프로젝트. 자, 파일 메뉴에 보면 recent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recent 파일 목록은 최근에 사용이 됐던 프로젝트의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쉽게 최근 프로젝트 목록을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이 되는 목록 개수, 자,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오토 세이브가 있는데요. 작업을 하다 보면 아주 간혹 그 프로그램이 이제 다운된다 그러죠. 멈추거나 종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작업했던 내용이 저장이 되지 않았다면, 즉 세이브가 되지 않았다면 작업한 내용을 모두 잃고 말겠죠. 자, 그럴 때 자, 여기 오토 세이브 기능을 사용을 해 준다면 우리가 직접 일일이 저장을 하지 않고도 지정된 요 시간 요 간격에 맞춰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편리한 기능인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기능을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토세이브 기능을 사용을 해서 작업한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텍스처 패스가 있는데요. 시네마 4D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뭐 컨텐츠 브라우저를 통해서 윈도우의 컨텐츠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텍스처 이미지 말고 별도로 텍스처를 사용하고자 할 때, 자, 여기에서 그 사용하고자 하는 텍스처 파일이 있는 그 경로를 여기서 지정을 해준다면, 그죠? 시네마 4D의 그 컨텐츠 브라우저의 지정된 경로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금의 이 텍스처 형식은 이제 뭐 상용화되어 있는 그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자, 그러한 플러그인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여하튼 다양한 텍스처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텍스처 패스 경로를 이용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유니트는 자 단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컬러 추저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컬러 세팅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그 방식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시네마 4D의 형식을 보니까 지금 RGB로 되어 있죠. RGB는 레드, 그린, 블루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모드이고요. 그 밖에 뭐 HSV 방식, 그 다음에 샘플 컬러 등 다양한 컬러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편한 방법 비교해 보면서 편한 방법 사용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RGB 주로 사용하게 되겠죠. 됐고요. 자, 이번엔 메모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메모리는 램에 대한 설정인데요. 많은 양의 작업을 할 경우에 지금 메모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간단한 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작업을 할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복잡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메모리의 역할 중요한데요. 자, 시네마 4D 15 버전은 윈도우 혹은 애플 컴퓨터에서 64비트 그 운영 체제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64비트 지원 체제에서는 컴퓨터에 램을 거의 무한대 192기가인가요? 예, 그 정도까지 우리가 설치를 해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192기가는 뭐 사실 뭐 현재 램의 그 용량은 거기까지 지원이 되는 게 없죠. 자, 여하튼 거의 무한대의 메모리를 설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 메모리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프로젝트를 보면 undo depth라고 되어 있는데 작업을 한 후에 문제가 됐거나 아니면 이전 작업 내용을 확인을 할 때 우리 undo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undo를 하죠. 그 undo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그 undo의 횟수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30회로 되어 있고요. 숫자가 많아질수록 사용되는 메모리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적당한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30 정도면은 뭐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렌더의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렌더링을 할 때 사용이 되는 메모리의 용량을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메가바이트 기준인데요. 512메가바이트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프레임 단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긴 바디 페인트에서 사용이 될 때 뭐 텍스처의 언두에 대한 역시 횟수입니다. 현재 20회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그런 상태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픽처 뷰의 메모리 역시 렌더링에 관련이 있죠. 자, 픽처 뷰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기능을 렌더 픽처 뷰라고 하죠. 실질적인 최종 렌더를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자, 역시 뭐 프레임 단위로 사용이 되는 메모리 용량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메모리 용량이 많을수록 원활한 작업을 해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사용을 하면 시네마 4D를 제외한 다른 어플리케이션, 뭐 가령 포토샵이나 뭐 애프터 이펙트를 같이 실행을 해서 작업을 할 경우에 한 프로그램에서 지나치게 많은 메모리를 사용을 하면 열려있는 다른 프로그램에 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작업을 원활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적당한 메모리의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네마 4D와 같은 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이 메모리를 많이 장착을 해 놓고 작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32기가 그죠? 32기가의 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것도 좀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반적인 작업은 32기가 정도의 메모리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캐시 패시가 있는데요. 메모리, 즉 램을 대처를 해서 하드디스크를 그 램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급적 좀 빠른 하드디스크, 용량이 좀 여유가 있는, 용량에 여유가 있는 그러한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하는 것이 작업 속도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요즘은 SSD 메모리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요. 가령
이 백업용, 즉 데이터 저장용 하드디스크를 SSD 메모리를 사용을 한다면, 하드디스크를 사용한다면 그 경로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렌더. 자, 렌더는 렌더 할 때에 다양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커스텀 넘버 오브 렌더 스레드라고 읽어야 되겠죠? 사용이 되는, 쉽게 말해서 CPU의 개수를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뭐 세분화해서 스레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CPU를 통해서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인식을 할 때, 즉 렌더링을 할 때 렌더를 세분화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스레드 개념인데요. 여기서 사용이 되는 스레드 개수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이제 렌더를 할 때 렌더 속도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겠고요. 자, 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자동으로 이제 CPU를 연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 체크를 한다면 사용이 되는 CPU 즉 스레드의 개수를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디 페인트에 대한 것은 일단은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컨텐츠 브라우저. 자, 컨텐츠 브라우저는 자, 윈도우의 컨텐츠 브라우저 혹은 자, 여기에서 이제 컨텐츠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시네마 4D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다양한 매터리얼이라든지 오브젝트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건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러한 컨텐츠 브라우저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뭐 썸네일이죠. 뭐 이런 아이콘의 크기 등을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 있게 해주고요. 뭐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은 아니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헤어가 있네요. 머리카락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할 때 사용이 되는 이제 헤어에 대한 설정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매터리얼 프리뷰, 매터리얼 사용할 때 그 썸네일의 크기죠. 아이콘의 크기 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프로젝션 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포토샵 패스, 자, 요게 나름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미지 파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텍스처링 작업을 하게 됩니다. 텍스처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텍스처 작업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이미지 파일을 편집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자동으로 포토샵이 오픈이 될 수 있게 오픈된 포토샵에서 재편집을 할 수 있게 지금의 포토샵 패스를 통해서 설치된 포토샵 실행 파일 exe 파일이죠. 그 파일을 연결을 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스크로빙은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앤 툰 역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임라인, 이 부분도 그다지 뭐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풋 익스포트에 대한 설정이 있는데요. 열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러한 항목이 있는데요. 작업한 파일, 시네마 4D에서 작업한 그 파일을 뭐 가령 3D max에서 재작업을 할 거다. 자, 그랬을 때의 뭐 속성 등을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가령 지금 시네마 4D에서 작업한 요 오브젝트를 3D max에서 사용할 수 있는 3D max 파일로 만들 때 뭐 이제 스케일이죠. 크기의 비율을 여기에서 설정을 해놓고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여기서 뭐 2라는 수치를 사용하면 2배로 커진 상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3D max에서 불러올 때 2배로 커진 상태로 불러와지게 되겠죠. 자, 여기는 또 불러올 때의 임포트에 대한 설정 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파일 포맷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임포트 익스포트는 이러한 작업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킨 컬러는 시네마 4D에 사용되는 각 기능에 대한 색상이죠. 색상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역시 특별한 경우는 뭐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나만의 독특한 그런 컬러를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있는 스킨 컬러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인터페이스 그리고 버튼 그리고 팔레트 패널 등에 대한 설정을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보다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작업 환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모든 기능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에 대해서만 살펴봤습니다. 역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설명하지 않은 그런 기능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우측 마우스 버튼 그리고 Show Help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얻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전 강좌에서 살펴봤지만 시네마 4D를 설치를 한 후에 최초로 설치를 한 후에 실행을 했을 때처럼 아주 기본 상태로 실행을 하고자 한다면 오픈 프레퍼런스 폴더로 들어가서 PREFS 이 폴더를 삭제를 한 후에 다시 시네마 4D를 실행을 한다면 시네마 4D가 설치가 되고 최초로 실행했을 때 그 기본 상태로 재실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